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를 소환해서 다스를 통한 배임 그리고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꿈쩍도 않는 이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시영 씨가 어제 검찰에 나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갔고요. 귀가했습니다. 예. 사실 지난 2월에 1차 조사를 받았었죠. 소환됐고요. 그때는 16시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자, 검찰 측의 전원이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다스와 관련된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SM이라는 업체의 지분을 75% 가지고 있고 개인 회사로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다스라는 법인과 그리고 또 이제 임원들이 부당 지원을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부당 수익을 취했다. 이것이 이제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김창대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을 내가 4%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토로한 그쪽으로부터 배당이 들어갔는데 배당금을 받죠 주주니까. 근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 동안 3억 원대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이 포착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조사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부당 거래에 의한 배임 횡령이 이제 주요 혐의인 것 같고 혹시 또 나머지 여죄들을 집중 추궁했을지 그러한 대목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가족에 대한 조사로서는 이시영 씨에 대한 조사가 첫 조사였는데 이런 부분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검찰의 전략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해서 압박을 함으로써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 아닌가 이런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평소 때도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거의 밤샘 조사를 하면서도 김인영 여사에 대해서 1억 원, 한 1억 10만 불 정도 전달하는 것도 실제로 내가 받았다라고 할 만큼 김인영 여사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옆을 이렇게 치는 방향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고 연장해서 4월 10일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인데 과연 그때까지 항복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 씨에 대한 조사 외에 또 김윤옥 여사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윤옥 여사의 입장은 원래는 검찰 조사에 응해서 나가서 묻는 말에 답하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 나가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저희 최 변호사님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이요. 주변을 압박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조사에 응하거나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4월 10일 전에 기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0일 딱 맞추기도 어려울 거고 4월 5일 전후에는 기소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내일, 모레는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급박한 상황인데 이 검찰 전략은 저는 이 전 대통령은 아예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면 주변 측근 관련자들을 통한 진술을 확보해서 이것을 증거로 기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최측근 참모들은 많은 이야기를 실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가족 핵심, 사실은 가족 중에서 먼저 소환된 건 이동형 다스 부사장입니다. 근데 직계 가족으로는 지난밤에 이제 이시영 씨 아들이니까요. 처음으로 소환된 게 맞는데 점점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결국은 이 전 대통령을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본인이 답하지 않는다면 주변인으로부터 이끌어내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 전략으로 보고요. 김윤옥 여사를 배려해서 과연 이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한테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가 받았다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고요.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런가요? 대통령의 부인이 국고에서 나온 돈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 설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본인이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답했습니까?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나는 국정원에서 쓰는 이 특수공작금을 받아서 대북 공작에 썼어.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직무상의 이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가족에 대한 배려 이전에 저는 이것은 이제 혐의를 피해가려는 회피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1억 원 수수 인정이 이제 가족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군요. 예. 자, 지금 어쨌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구치소에 이제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도 김일옥 여사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4월 12일까지의 구속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를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래도 제가 판단컨대는 기소에는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구속을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을 결정할 때는 이게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데 구속을 기각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근데 범죄 사실 대부분이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구속시켜놓고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는 삼각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청와대 당시 참모들 그리고 청계재단 관계자, 다스 관계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부분적으로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예리하게 다듬어서 기소하는 데는 별 문제 없겠으나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은 그럼 가족까지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저는 김인옥 여사는 지금 이 10만 달러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팔성 회장이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서 5억 원 정도를 김인옥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 정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소환은 불가피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가족 건드리지 마라. 자, 이 김 여사한테 나가지 마시오. 이것은 그 가족의 입장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인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혐의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5번은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권리일 수 있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수사와 법정 태도에 대해서 따로 똑같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작년 3월 말에 구속된 이후 같은 경우에는 출장 조사했을 때 5번 정도 응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속된 이후에 사실 주말에 시간을 주고 지난주 월요일에 찾아갔을 때부터 수사를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데요. 검찰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봤을 땐 검찰의 지적이 맞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그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 부재 거부 원칙이라고 하는데 헌법상 진술 거부할 권리는 있는데 그건 진술 거부는 뭐냐면은 출석은 하되 개개에 대한 진술 내지 전부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을 또 하지 않을 권리는 있는 것은 헌법상 권리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인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나오게 해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전직 대통령 예우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할 뿐인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그 탄압을 하는 이른바 MB 죽이기고 표적 수사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외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법률적인 그 전략을 봤을 때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변론으로 추가적인 어떤 혐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미리 진술을 하기보다는 내 진술과 상관없이 재판에 넘겨라.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다 본 다음에 법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 이런 상당히 고도의 재판 전략을 담고 있는 수사 거부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조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속 기간 만료 시한이 이제 10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글쎄요 조금 전망은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네.